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민주연구원 출신은 간첩이란 것을 G7 국가들은 다 알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갔다가 지금껏 전세계 정상회담에서 어느 나라 정상들도 얻지 못했다 면전 박대를 당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서방정보부는 지금 청청모가 미국에서 폭로하고 있는 김대중의 최인수 납치 감금 고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국정원이 중국에 넘어갔고, 그래서 삼원체제 비밀정부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그 한 축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출신들이 다 간첩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양정철이라는 공작원 21호가 민주연구원장을 해먹고 중국의 지령으로 미국에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한국의 H그룹의 지원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연구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당 연구원의 한 연구원을 만나서 그 프로그램을 전달해 준 것을 확인했다고. H그룹은 조만간에 공중분해 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냥 말장난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이재명이 자기 형수에게 못된 욕을 한 사실, 그리고 특히 영화배우 김부선에게 총각이라고 속이고 농락한 사실에 서양인들은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서는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정서고 나발이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잘 몰라서 그렇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를 폭행을 하거나 노인들에게 막 쌍욕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로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나라가 엉망이 돼가지고 젊은이들 손에 맞아 죽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라도 누가 언급을 하지 않는 세상이 돼서 그렇지 20-30년 전만 해도 큰일 나는 것이고, 특히 기소만 되면은 판사들이 최고형으로 엄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양은 노인이 아니라 여자를 우대하는 그런 정신문화가 계속 지금도 활발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자를 때리거나 여자를 학대한다거나 하면은 큰일 납니다.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서양에서. 그런데 자기 형수에게 어디를 찢어버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이 나랏돈을 쓰다가 징역형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찍어줬다, 이 사실에 지금 경악을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의 영화배우 김부선 씨를 총각이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공짜로 연애를 하고 차버렸다, 이거는 서양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라도 미국 최고 영화배우, 예를 든다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나 총각이야, 우리 한번 만나자, 사귀자, 연애하자, 이렇게 해서 농락을 했으면은 그거는 바로 그날부터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아들이 현직 탈영병입니다. 지금도 탈영병입니다. 그 탈영 신고를 못하게 대한민국의 탈영병 신고를 국민신문고로 통합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바꿔놓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서양의 지도자들이 이걸 놔두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벤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벤처 사업을 했을 때 잘 아는 벤처 기업 하나가 걸프전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회사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동네에서도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얼마 전에 불법 체류자 여자를 싸게 가정부로 고용했었다, 이런 것까지 다 찔러버립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 대통령이 자기 형수에게 쌍욕을 해대면서 어디를 찢어버린다, 이런 욕을 한 게 다 알려졌다, 이런 것은 상상을 못합니다. 미국도 탈영병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현역 탈영병이 결혼도 하고 노름도 하고 활개를 쳐도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나라다, 이게 대한민국. 멸시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과 그 집안은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범죄를 만들어갈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체제를 허물을 겁니다. 한국에 많은 친한 교포들이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트럼프와 그 측근들은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을 지금 다 멀리합니다. 오직 베서스 김정현 씨만 트럼프 측근들과 삼원체제 비밀정부 폭로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고 한국 방산기술의 대중국 유출, 대북 유출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청청모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6.25 때도 빨갱이들이 얼마나 설치됐는지 요즘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시흥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저를 5.18 특별법으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5.18 특별법의 특례사항으로 5.18 특별법에 저촉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작게 8058 저자라 법에 의해서 학술 연구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라도의 한 인간이 저를 5.18 특별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금융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5.18 기념재단, 광주시청, 전남도청은 반드시 전범으로 처벌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5.18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5.18을 팔아가지고 저지른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 부정부패 때문에 서로가 밝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유공자들이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 싸움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조직폭력배가 유공자 단체의 단체장을 해먹고 미국으로 도읍 행각까지 벌렸겠습니다. 오죽하면은 북한군 시신을 이용해서 보상금을 착복해놓고 시신 숫자까지 속이다가 들통났겠습니까? 5.18 관련해서 이권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부정부패 때문에 5.18 진실을 서로가 밝히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총총모는 끝까지 밝혀가지고 5.18 세력이 부정부패로 대한민국의 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밝히고, 그리고 악착같이 그 돈을 다 회수 처리하게 만들 겁니다. 가보라는 동작동 28 묘역에 교도대대 조교 무덤을 찾아보라는 이야기는 싹 빼고 금융치료를 받게 하겠다 하는 전라도의 빨갱이들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해먹었던 부정부패에 대해서 금융 오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